최근에 인스타 릴스에서 4월 중순부터 전기요금 할증 주의보에 대한 영상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저녁 때 가전을 돌리면 요금 폭탄이 터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에어컨, 건조기, 식기세척기 저녁 6시에서 9시 사용하지 말아라. 다만 더 저렴한 인하 구간인 낮 1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때 돌려라. 그때 밀린 빨래를 하라는 얘기죠. 정말 시겁했는데 다행히도 사실이 아니었나 봐요. 다만 이때의 경각심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투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하고도 재미있는 기회를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 한국의 전기료 인상 압박과 물가 상승을 뒤엎을 수 있는 개미분들만의 필승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한국은 원자력과 석탄으로 기본 전력을 생산하죠. 부족한 전력은 액화천연가스, LNG 이 발전으로 채워요.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LNG 수입의 약 16에서 18%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카타르 등에 의존하고 있죠. 해협이 막히고 있으니까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LNG 가격이 평시보다 2배 이상 급등하게 돼요. 여기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AI 투자의 일환으로 개미분들의 마음을 불지폈던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중됩니다. 발전 원가가 오르면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2배가량 늘어나죠. 현재 2분기 요금은 동결 상태지만 사태 장기화 시에는 올여름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트리플 충격이 있는데, 단순히 전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단 기름값 및 물가가 폭등해요.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지나다 보니까 유가 급등은 주유소 기름값뿐만 아니라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식료품 등 모든 생활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요즘 김밥 한 줄 가격이 기본 4-5천원 이상하죠. 주유소에서 가솔린도 리터당 2천원 이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환율 및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유가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경제 불안이 커지죠. 이게 대출금 및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제한이 오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과거 에너지 위기 때처럼 차량 운행 제한이나 전력 사용량 강제 제한 같은 비상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이 생명줄과 같아요. 해협 봉쇄는 발전 원가의 상승, 한전의 적자,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비축규가 있다 보니까 전기가 끊기진 않겠지만, 앞으로 에너지 수입로가 막혀서 가스랑 기름값이 비싸져서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 점은 우리 모두가 가수 김종국 아버님처럼 근검 절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뚜렷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와 가스와 기름값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기하면 떠오르는 이 대장주 한국전력은 과연 그동안 뭘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에너지 대란의 전쟁통 속에서 한국전력의 지난 3-4개월간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보면은 현재 밸류업 기대감의 소멸과 정책적 불확실성,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기관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개인분들이 물량을 떠안는 전형적인 역배열 탈출 시도 구간에 있어요. 자, 지난 몇 개월간 흐름을 3단계로 나누어 봐야지 이 종목에 거대한 판이 보여요. 2월 초에서 2월 말에는 축제와 엑시트가 있었는데 주가가 65,100원 이때까지 폭등도 했었어요. 진실은 2월 27일 외국인이 무려 3,300억 이상을 던지면서 꼭대기에서 탈출을 시작했죠. 기관 역시 3,600억가량을 매도했어요. 즉 현재의 하락은, 그리고 횡보는 이때 메이저 세력의 수익을 확정 짓고 떠나면서 남긴 설거지의 결과물입니다. 싱크대 수전통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가 일부 껴있는 거죠. 그리고 3월 초, 4월 초에는 잔혹한 하락과 개인분들의 순교가 있었는데 주가가 6만원에서 약 39,850원대까지 무참히 무너졌죠. 4월 7일에. 하락의 주범은 기관, 특히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이었어요. 반면 개인분들은 3월 내내 너무 싸다, 드디어 내려왔어 그러면서 물량을 다 받아내셨죠. 1,000억가량 이상을 추가 매수하면서 고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서 현재 4만원 선을 지지하면서 46,000원대까지 복구 중이죠. 최근 일주일을 보면은 금융투자와 투신이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특히 4월 22일 기관계에서 매수를 해주었는데, 이번 하락 추세를 멈추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5천억 이상을 던지면서 시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여기서 이상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게 한전 매출 좋아, 실적 좋아, 전망 좋아, 아니 그렇다면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고 계속 승승장구해야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죠, 정말 이상하죠. 연결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의 질이에요. 영업이익이 25년 말 무려 13.5조 원의 파괴력을 보여줬어요. 23년에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 원이었는데 25년에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한 거죠. 불과 2년 만에 이익이 18조 원 개선된 거예요. 엄청나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현금 창출기기로 복귀한 거예요. 자회사 기여도가 굉장히 컸는데, 한전 자회사들이 원전 및 화력 발전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원가 경쟁력이 극대화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금융 원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순이익이 폭발하다 보니까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 약 8.54조 원, 주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이익이 8.5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약 46,500원, 연결 EPS 기준으로 보면은 13,311원, PER 멀티플이 3.49배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PER이
시장의 3배대에 머무는 종목은 극히 드물죠. 재무적으로는 극도의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스마트 머니와 세력이 이 숫자를 무시하는가?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4월 22일 수급, 그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 13.5조 원이라는 확정 실적은 과거의 영광, 즉 앞으로 한국전력이 지금의 에너지 난리통에서 전력 요금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에 더 민감해요. 실적이 발표되어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에 본인들의 이익을 확정 짓고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정말 여전히 반복되는 정석 중의 정석인 전술이죠. 외국인은 이 우량한 숫자를 탈출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기관분들의 가치방어, 3배 PER은 참을 수가 없다.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이 4월 22일 3,600원을 쓸어 담은 이유가 명확해요. 연결 기준 13조 원을 버는 회사가 시총 대비 너무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외국인이 던진 이 감정적인 매물을 재무적인 팩트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단가가 4, 5만원 선이 형성된 이유가 바로 이 EPS 1.3만원의 가치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의 논리가 S&P 상한제, 전력 구입 단가에 상한을 두어 정부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도 한전의 비용 폭증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가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방 모멘텀, 원전 수출이 있죠. 셰코 및 북미 대형 원전 수주 가시성은 한전을 계속해서 작년부터 단순 유틸리티 기업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디벨로퍼 이렇게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시각에서의 그 리스크 요인들, LNG 가격 상승과 S&P 전력 구입 단가 우상향 우려는 26년 실적 둔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대량 매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전력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S&P라는 가격을 지불해요. 이 전력 구입 단가는 대개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죠. 즉 리스크의 경로가 호르무즈 봉쇄, LNG 수급 차질 및 국제유가의 폭등, 렌즈 가격의 급등, S&P의 급등,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 원가의 상당 부분이 이 전력 구입비예요. 만약 LNG 가격 폭등으로 S&P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오르면은 근본 13.5조 원의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녹아내려 버리는 거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 덤핑은 근본 13.5조 원 이익은 저유가 시대의 과거 유산일 뿐 전쟁이 터지면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다만 기관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국제 LNG 가격이 올라도 S&P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작동하면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해도 한전의 비용 증가폭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거예요. 제도적 방어막이 있는데 외국인이 너무 과하게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점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시계를 넓혀서 보자면은 호르무즈 협이 완전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원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곳이 원유와 LNG의 핵심 통로였었기 때문에 원자력을 제외한 화력 발전 전체의 원가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즉 이익률 깎임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덜 깎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가장 차갑게 봐야 될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능성인데 전기요금 인상이 계단식으로 아주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99%죠. 샌드위치 신사가 되는 거예요. 원가는 오르는데 전쟁 때문에, 판가는 묶이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상황이죠. 이게 한전에게 가장 치명적인 스프레드, 마진 압착을 가져와요. 즉 이 원가 상승 그리고 요금 동결이 맞부닥치는 외통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죠. 즉 이번 전쟁이 한국전력에게는 실적의 피크아웃을 강제하는 명백한 악재임은 확실합니다. 즉 앞으로 이 전쟁이 한전의 이익률을 깎는 칼날인데 이 S&P 상한제라는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실제 이익의 감소보다 공포에 의한 수급 이탈이 더 크다는 점은 냉정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우려가 최고조일 때가 수급의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전쟁 피해주들은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온 시점, 전쟁의 공포와 가격이 다 노화된 시점이죠. 어쩌면 이때가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굳이 이런 복잡한 논리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회사를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동안 같이 의견을 나눠봤던 전쟁 에너지 수혜주 외에 전쟁을 아껴서 돈을 벌 수 있는 전기 반장님이 한 분 계시죠. 하지만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운 중소형주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전력 수요 관리의 1인자 그리드위즈라는 회사예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곧 여름이에요. 아주 무더워지겠죠. 특히나 이번 여름은 폭염이 더 엄청날 거라고 벌써부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름날 우리 모두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서 동네 전기가 부족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발전소를 새로 지어서 전기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리드위즈라는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지 말고 지금 전기를 안 써도 되는 공장이나 건물들이 전기를 잠깐만 꺼보자. 자,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버나? 그리드위즈는 평소에 공장 사장님들이랑 약속을 해둬요. 사장님, 전기가 모자랄 때 잠깐만 기계를 꺼주시면 나라에서 고맙다고 돈을 줄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아다 드릴게요. 그리드위즈의 역할은 공장 대신 우리 전기 아껴 쓰요라고 말해주고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아와서 수수료, 심부름 값을 챙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쪽 사업, DR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통신 모뎀이라든가 다른 여타 사업 부분들이 있지만은 주요 메인 디쉬는 이 전기료를 아껴주는 사업이에요. 한마디로 그리드위즈는 전기 아끼기 대장이고 전기 절약 심부름을 하는, 전기 아끼면 돈 줄게 하는, 나라와 전기 아끼게 하는 공장 사이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가수 김종국 아버님이 투자하실 만한 절약의
대명사인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마진이 박한 안정적인 체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4년 상장 이후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빛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최근 수개월간의 누적 수급을 보자면은 최근 미국 이란 전쟁과 더불어 조금씩 더 자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의 수급 패턴을 보자면은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전력 같은 대형주와는 완전히 다른 가벼운 유동성을 가진 정말 가벼운 남자예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품절주 혹은 매물 공백 상태에 귀가 아주 얇은, 그래서 지난 몇 개월간의 누적 수급 규모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액이 1단위로 10억 원을 넘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뜻은 기관 외인의 주력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특정 테마나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 대상임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2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수억 원 수준으로 극도로 낮았고, 이때 세력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호가를 관리하면서 물량을 매집했어요. 3월 4일 급락 시에 개인분들이 약 12억 원 손절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낸 것이 이 시기 유일한 의미 있는 자금 이동이었죠. 그리고 3월 19일, 23일 사이에는 주가가 약 23,000원까지 치솟았는데 3월 20일에 외국인이 16억을 사면서 고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3월 23일 개인분들이 16억을 사면서 뒤늦게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월 23일에 곧바로 그 위에다가 15억을 던지셨죠.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바로 챙겼어요. 단기 엑시트 이후 한 달간 개미분들이 고점에서 갇힌 상태로 기간 조정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22,000원 이상 구간에 진입. 4월 22일에 외국인이 6억 원을 샀죠.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이 종목의 거래 규모를 봤을 때에는 상방으로 방향을 트기 위한 최소한의 트리거로 충분해요. 동시에 개인분들이 6억 원을 팔고 나갔다는 게 고점에 물려있던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현재 외형 성장통과 수익 구조의 질적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큰 돈을 쓰지 않고 깔짝대는지,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진짜 수조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매출 구간 탑라인을 보면은 24년에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25년에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다행히도 아주 가파른 성장은 아니지만 업황의 바닥은 통과했다는 시그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 손실은 지속되는데 다행히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판관비의 통제예요. 24년 197억에 달했던 판관비가 25년에는 약 150억으로 25%나 줄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최근 2만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비용 통제를 이젠 어느 정도 하는구나. 26년에는 영업이익 흑자가 돌아오겠구나. 즉 선취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은 105억 흑자예요. 아니 뭐야 이거. 이 괴리는 금융수익 161억에서 발생하는데 공모자금이나 보유현금의 이자 수익, 더불어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확률이 높은 거죠. 본업이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질이 낮은 이익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이 적자인 기업이 금융수익으로 만든 수익을 기반으로 현재 PER 한 16배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싸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작 6억 원을 쓴 이유는 재무적으로 여기서 비싸게 사기에는 본업의 체력이 의심스럽다. 다만 스마트머니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가는 길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16,000원까지 빌릴 때 슬쩍슬쩍 물량을 쓸어 담았던 겁니다. 재무 리스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흑자 전환, 수급 주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머니는 26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언제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그 지점을 정주준하고 있는 거고, 이 잔인한 호르무즈 협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리드 위주를 철저한 박스권 트레이딩 종목으로 핑퐁 빵 부스러기 정도로 집어먹는 철저한 간식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죠. 더불어 연결 재무제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왜 이렇게 세력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깔딱대면서 매수하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근본의 개별 매출은 약 한 600억, 근데 연결 매출은 약 1300억, 그룹 전체 매출의 52% 이상이 자회사에서 나오죠. 그 이유는 그리드 위즈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나 현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에너지 솔루션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드 위즈와 똑같이 DR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유리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회사들의 노력 때문에 본체는 적자였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약 31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만들어내면서 그룹 전체를 흑자 전환시켰어요. 다만 연결 순이익은 20억으로 확 줄었는데 한마디로 그룹의 진짜 순이익은 20억 수준으로 매우 날씬하다는 거죠.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100억 이상이었는데, 즉 수급과 밸류에이션의 유기적 결합을 보자면 비싼 가격인데 턴어라운드의 희망은 있다. 26년 영업이익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회사의 본사업이 잘 되어서 이익단이 몇십억 수준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을 보고 입질 매수를 하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가? 그리드 위즈의 펀더멘탈의 확인과 수급의 가벼움이 만날 때 튀는 거죠. 앞으로 스마트머니가 1분기 실적에서부터 정말 호르무즈 협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를 체크할 거예요. 만약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이익을 상회하는 뉴스가 나온다. 3만원대를 향해 뛰어가겠죠. 그리고 하단선인 약 2만원은 연결 기준 PER이 낮아지는 구간이고 흑자 전환 기업의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단인 25,000원, 7,000원 선은 과거 물린 매물과 고 PER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는 1차 단기 엑시트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게 한국전력과 그리드 위즈는 이 전력시장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LNG 가격 상승이라는 파도가 칠 때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한전의 위기는 그리드 위즈에게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되는 거고, 왜냐면 한전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LNG 가격이 오르면 전력 도매 가격이 치솟죠. 한전 입장에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엄청난 돈, LNG 가격이 반영된 이걸 써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파는 전기요금은 정부가 막아두기 때문에 이익이 깎이고 적자가 나죠. 결과적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거죠. 다만 그리드위즈에게는 기회인 게 전기를 아끼는 가치가 치솟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드위즈는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끼는 회사잖아요. LNG 가격이 올라가서 전기가 귀해지면 그리드위즈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LNG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기를 한 덩이 만드는데 500원이 든다고 해봐요. 그런데 공장한테 지금 기계 좀 꺼주면 우리가 300원 줄게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500원 들여서 전기를 만드느니 300원 주고 아끼는 게 아주 맛있는 이득이죠. 200원 절약이에요. 즉 이때 중간에서 공장들을 섭외하고 전기를 아끼게 해주는 그리드위즈가 받는 보상금과 수수료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전기값이 비쌀수록 아끼는 심부름값,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LNG 가격이 올라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전기가 쌀 때 미리 저금통, ESS에 담아둬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드위즈 입장에서는 ESS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이 회사의 솔루션을 더 많이 찾게 되죠. 비싼 LNG 대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똑똑하게 관리해서 쓰려는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한전이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면은 공장이나 건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생겨나죠. 그 절박함이 바로 그리드위즈의 매출로 연결됩니다. 다만 워낙 몸집이 가볍고 귀가 얇은 남자다 보니까 테마성 성격이 짙죠. 상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주식이에요. 선택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해지겠죠.